네, 안녕하세요. 기계학 스톰 프로젝트 4번 산업환경상의 이상상황 검출을 맡게 된 조규 김태준입니다. 이번 스톰 프로젝트에서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피겨 1번을 보시면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제 왼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고 파란색의 물고기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가운데 있는 빨간색 물고기는 혼자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이상한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제 이 빨간 색깔 물고기를 가리킬 거예요. 이처럼 이제 사람은 이제 뭐 특별한 룰이 없어도, 제시한 룰이 없어도 이상한 점을 검출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머신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노멀 디텍션의 어노멀 디텍션이고요. 어노멀 디텍션은 다양한 분야에도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불법, 그러니까 교통 환경에서 불법을 저지른 상황에 대해서 이제 CCTV로 이상한 점을 감지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 이 같은 경우 레티나인데, 어 레티나에서 이상한 점이 생겼을 때, 의학 분야에서 이상한 점이 생겼을 때를 검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 이거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네, 비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을 감지를 하는 경우나, 이제 IoT에서는 이제 센서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디텍션하고, 혹은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에 이상 검출을 해서 이제 분실 및 도난 감지를 합니다. 이번 텀프에서는 이제 생산된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하는데 쓰이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했고요. 어,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제 언어 디텍션을 하는데, 어노멀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N1과 N2를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이제 정상적인 상황의 분포라고 본다면, 이제 O1과 O3, O2는 이제 이상 상황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처럼 이제 원래 있던 분포와 다른 분포를 가진, 네, 특정하기 힘든 다른 분포를 가진 것을 이제 어노멀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의 특징상, 네,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예를 들어 이제 호랑이를 부분한 태스크를 하는데, 네, 기존에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호랑이와 주황색과 이제 검은색 주머니를 가진 호랑이랑 이제 백호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백호랑 이 제규어를 이제 컴퓨터가, 이 정상이다, 노말이네, 아니네를 구분하기 좀 애매하죠. 이거를 이제 이 백호는 이제 노말이 맞긴 하지만 뭐 다른 분포들 갖고 있기 때문에 노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계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계가 모호한 문제랑 이게 특정 분포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희소한 어노멀리 데이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불법 행위나 뭐 혹은 이제 누가 눈이 아픈 경우가 되게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희소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거나 이제 학습을 할 때 클래스 인베레스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애초에 데이터셋 구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학습 기반의 반복 내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언노멀리 디티시, 아니,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클래스 라벨링이 필요 없는 언슈퍼바이즈 방식으로 많이 문제를 풉니다. 이번 톰 프로젝트에서도 언슈퍼바이즈 방법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어, 어노멀리 디텍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갈라집니다. 그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메소드랑 그다음에 인베딩 시뮬러티 베이스 메소드 사용하고요. 이번 톰프에서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다 다뤘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방법론이 있죠. 오토엔코더, 이게 딥러닝 엔드 투엔드 방식의 오토엔코더랑 이제 개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통적인 기법 중 하나인 PCA를 이용해서 리커스터 베이스 메소드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인베딩 시뮬러티 베이스 메소드는 이제 어,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영상으로부터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이 벡터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상이냐 정상이냐를 구분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푸릅니다. 여기서는 저희 이번 톰프에서는 인베딩 벡터로는 PCA를 사용했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원클래스 SVM을 사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리커스트럭션 베이스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면, 어, 다음과 같이 한 구조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요. 인코드와 디코드는 PCA를 보시면 됩니다. 그 차원을 축소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인풋 영상을 어떤 모델에 태웠을 때 이 모델이 정상적인 영상이 나오도록 학습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적용하는 게 리코스 메소드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모델이 이게 여기선 PCA겠죠. 저희 컴프에서는 모델이 이 노멀한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노멀리 상황, 이렇게 이상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모델이 되어서 재구성이 되면 정상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영상이 나오도록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상 상황 검출하냐면 이 비정상 영상과 정상적인 영상이 나왔을 때 차영성을 구합니다. 다음과 같이 차영성을 구하고 이 차영성은 이제 다 모든 픽셀 값들을 다 더했을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제 0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디퍼런트 밸 이게 이상 상황이 있을 때는 0 이상의 어떤 CSOD 이상의 0 이상의 어떠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리커스 베이스에서는 이 차영상의 합을 이용해서 일정 CSOD 이상이다 라면 이제 이상, 그 이하다 하면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구분합니다. 분노멀리 디테션을 합니다. 인베딩 시뮬러티 베이스 메소드는 뭐 영상을 이제 PCA, 여기선 PCA죠. PCA를 인베딩 벡터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벡터를 만들고요. 이를 이제 원클래스 SVM이나 SVD 앞에서 보인 것처럼 이러한 분포도를 학습을 합니다. N1과 N2와 같은 이런 분포도를 학습하고요. 이 분포도 외의 값들을 그 외에 있는 분포도들을 다 이상상으로 가정을 해요. 원클래스피케이션 SVM은 그런 형태로 학습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한 게 인베딩 시뮬러티 베이스 메소드입니다. 이번 텀프에는 그렇게 적용했고요. 이번 텀프에서는 이제 MVTech AD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MVTech AD는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되시는 게 해당 논문이 이제 인공지능,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탑 티어 저널에 나온 이제 2019년 탑 티어 저널이 CBPR에 발표가 된 데이터셋이고요. 산업환경 중에서 이제 제조업에 해당하는 제조 분야에 해당하는 이제 이상검증 데이터셋이고요. 좀 데이터셋은 15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이상사항 검출을 이제 줍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언슈퍼바이즈를 위한 이제 데이터셋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다음과 같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상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음 그림처럼 이상사항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주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그러니까 이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 이외에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검출을 해야 되는 게 이 데이터셋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해결했고요. 네, 이걸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제가 콜랩으로도 제공을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데이터셋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여기 각 클래스 영상들은 이제 MVT 콜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굳이 놨냐면 그 데이터셋을 이 MVT 데이터셋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영상을 딱 뜯어보면은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정상적인 상황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과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이해가 바로 되시겠지만 학생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적인 상황, 케이블의 정상적인 상황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오너멀티케이션을 구분해야 되고요. 좀 약간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때 칫솔, 그러니까 투스플러시에 대한 클래스를 제가 제거하고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학습을 진행했을 때 나이브하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투스플러시는 제가 제거를 하고 데이터셋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드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데이터셋 로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MVT-AD 데이터셋은 이제 아규먼트가 DB 패스,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불러오는 DB 패스랑 이제 아웃풋 패스는 뭐냐면은 데이터셋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러오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학습을 이제 캐시하는 공간을 제가 따로 만들었거든요. 빠른 로더를 위해서. 데이터를 불러온 정보들을 이제 .mpy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을 제가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웃풋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사이즈로 몇 수를 불러올지랑 정보랑, 그 다음에 플래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펴서 뱉을 것이냐, 아니면은 원본 영상, 그러니까 2D로 뱉을 것이냐, 2차원으로 내뱉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1차원으로 펴서 줄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아규먼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정보도 이제 셀프에 넣어줬고요. 이제 리드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뱉고, 이 데이터는 앞에서 이제 다운을 받은 EGDS를 통해서 받습니다. EGDS는 특징이 뭐냐면은 딕셔너리를 이용하는데, 기존의 방식의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값을 입력할 때 꼭 안에다가 이제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만 불러와줬어요. 근데 이제 EGDS를 이용하면은 EGDS를 이용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dcc.string 이런 식으로만 불러와도 딕셔너리를 선언할 수 있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용하다고 가독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을 했고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캐시 데이터셋을 이제 아웃풋 패스를 통해서 캐시 데이터셋에 대한 적용을 해주고, 플랫니스 된 t 언더바를 해주고, 피클로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좀 MPI가 아니라 피클이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셋을 이제 로드해주고 불러와주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캐시 데이터가 이전에 한번 로드를 한 적이 있으면 이 캐시 데이터셋을 로드해주고, 아니라면 이 캐시 데이터셋을 이제 경로를 만들어주고, NPA 딕셔너리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셋을 저장을 해주는 코드를 볼 수 있고요. 각 데이터셋은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CSV 파일 형태로 순서대로 불러와줍니다. 지정된 형태로 불러와주고요. 그 다음 이제 테스트 셋과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는 어노멀리 사항이 있어요. 트랜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정상 사항이기 때문에 어노멀리가 없는데,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라벨을 따로 받아줍니다. 라벨은 이제 0과 1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에서 소트를 시켜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캐시 데이터셋이 있다면은 여기서 캐시를 시켜주고요. 이 위에서 캐시 데이터셋이 있으면 여기서 눌러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이제 캐시 데이터셋이 없을 경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캐시 데이터셋 덤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들을 불러와주는 선수가 리드의 이미지인데, 여기 DB 같은 경우가 이제 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EGDS 통해서 선언이 됩니다. 네, 여기 데이터 보시면은 위에서 잠시만요.
여기서 선언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데이터가 선언된 데이터가 여기서 바로 이제 점 이미지 를 통해서 이제 패스를 지정해주고, 뭐 영상을 이제 영상 중에 RGB 영상도 있고 그 그레이 영상도 같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 영상을 하나의 그레이 영상으로 다 변환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이즈를 이제 여기서 리사이즈 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주고, 만약에 플래튼에 대한 아규먼트가 켜져 있으면은 리쉐이프를 이제 이 이미지를 다 펴준다라는 명령어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뺐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주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DB 패스랑, DB 패스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경로고요. 그 다음에 D 아규먼트에서 경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패스는 이제 해당 부분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점 슬래시로 해당합니다. 여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워킹에서 이제 이 코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 슬래시를 이제 패스로 지정해줘서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플래트는 프로로 해줬습니다. 사이즈는 86 by 86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드를 리드 MV 택에서 모드를 선언해주고, 클래스. 네, 추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리드 MV 택이 이제 데이터셋 뱉는 부분인데, 이제 그 CLS, 그 해당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만 딱 불러옵니다. 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리드 CSV도 그렇죠. 클래스에 대한 것만 불러오고, 클래스는 아래에 적혀 있는 것이 이 경우랑 혹은 여기에 있는 클래스 네임에서 해당되는 부분들만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러와야지만 이제 오류가 안 나겠죠. 이제 그렇게 불러오면은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한 각 클래스가 아니라 각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 키로 구성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위해서 밸리데이션에만 이제 라벨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당연히 트레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상적인 상황만 있으니까 라벨이 따로 주지 않았고, 밸리데이션 셋은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 있기 때문에 따로 라벨을 주었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종종성을 위해서 이제 정답을 주어지지 않았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코드를 이제 미리 코드 중 이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오너머티케이션에 대한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거를 이제 배워야 돼요. PCA가 정상적인 걸 배우고, 여기서 이제 PCA 초기화가 이제 배우는 부분에 해당하죠. PCA 초기화가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를 학습하는 부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을 배우는 거죠. PCA 모델이. 그다음에 이제 이 PCA를 밸리데이션 셋에다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학습시킨 애를 이제 인버스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나온다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이제 오리진 이미지랑 이제 그 PCA를 통해서 복원된 영상을 빼가지고 만들어진 차영상이죠. 리컨스트 에러가. 여기서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컨스트 이미지가 차영상에 해당되고, 아래에서 이 리컨스트 에러를 다 합칩니다. 그 2D 영상으로도 추정된 차영상을 다 합쳐서 CLS 스코어를 사용해서 이 CLS 스코어를 일정 스레드 컷에다가 넣어서 CLS 컷 0.5를 했습니다. 나이브하게. 그래서 넘어가면 어노멀리 아니면은 이제 정상 상황으로 해서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평가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영상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정상 상황에서 영상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리컨스트럭 에러로 토대로,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차영상을 만들면 이제 어노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티가 나는 게 보이죠. 정상적인 상황과 다르게. 이 부분이 이제 안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번복론이 좀 안 좋은 점이 스레드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스레드가 얼마나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성능, 여기 위에 있는 값도
스레드 컷을 조정한다면 좀 더 알맞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값도 동일하고요. 먼저 코드를 이제 풀면은 일반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트레인 이미지랑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이제 정규화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했고요. 아래같이 피트 트랜스폼을 시켜주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 피트 트랜스폼을 시켜주고 이제 한 영상을 이제 트랜스폼을 시켜줍니다. 스케일러 적용해주고, 아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PCA를 이제 학습을 시켜주고요. 이 학습된 PCA를 트레인 이미지스, 그러니까 정교화된 이미지를 넣어줘서 밸리데이션에 PC의 정상적인 상황을 학습을 한 PCA 모델을 이제 밸리데이션에다가 적용해서 그 밸리데이션을 압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그 영상 인버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인버스 트랜스폼을 시켜주는데요. 제가 한번 이게 어떤 의미냐면 PCA 같은 경우는 PCA 같은 경우는 SV나 그 디콤포지션이랑 반복론이나 혹은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젠 밸류를 구했을 때 그렇게 구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역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값들을. 그 아이젠 밸류를 구하기 위한 이제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위에 PCA에서 정상적으로 그거를 적용해주면서 이 PCA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 애가 이제 정상적인 영상이 나올 거라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영상과 생성된 영상을 다시 스케일러로 통해서 이제 영상을 복원시켜주고요. 스케일도 똑같이 인버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복원을 시킬 수 있어요. 복원을 시켜주고 리쉐이프를 시켜줍니다. 리쉐이프를 시켰을 때는 이제 밸리데이션 이미지 여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넘버 데이터 이미지 그러니까 데이터 총 개수를 쉐이프를 통해서 가지고 오고 사이즈를 이제 여기다 적용해 줍니다. 사실 이 방법론이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은 데이터 로드를 불러올 때 이 플래툰 부분을 펄스로 바꿔주면은 사실 한 번에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쉐이프 자체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넣으면 안 되는데 다음과 같이 리쉐이프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나온 데이터 이미지랑 총 개수랑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로 이제 리쉐이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영상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영상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시키지 않은 오리지널 이미지는 이 영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시 리쉐이프를 시켜주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영상이 생깁니다. 이 영상이 차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이제 다음과 같이 실행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은 아웃풋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 컷을 사실 변경을 해주면은 수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예측도가 올라가요. 이러한 단점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딱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가져왔고요. 이번 텀프는 인베딩 픽처 베이스 오너메디테이션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보드도 이 방법론을 통해서 제출하고요. 해당 방법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C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인베딩 벡터를 가지고 그 인베딩 벡터들 정상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분포도를 구분해서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합니다.
베이스 모델 여기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 그냥 PCA를 사용하는 방법과 랜덤마이즈 PCA를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뭐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원클래스 SVM만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론 말고도 이제 KNN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미스처 모델이라 해가지고 이제 분포들 가우시안에 대한 이제 혼합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아이솔레이션 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리 방법이긴 한데 이제 고립된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클래스 SVM을 이용을 했고요. 해당 부분도 좀 간단하게 풀면은 그래서 인베딩 피처 베이스 오노마이스테이션 설명을 드리면 해당 방법은 약간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리컨스트럭션 같은 이 경우도 동일한데요. 각 분포도가 이제 정상적인 분포도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상사항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에 대한 분포도를 일일이 다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 기반의 오너메테이션 같은 경우는 원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태스크, 즉 하나의 클래스 그러니까 칫솔에서는 칫솔에 해당되는 정상상만 보고 그 위에 영상들은 이제 비정상이라 구분하고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생성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생성하는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에서 한 제품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이 의미가 없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제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량품을 검출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학습하는 방법이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저희 따와서 다음과 같이 CLS 칫솔을 제외했죠. 14가지 클래스 내에서 각각을 이제 따로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를 하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포문 안에, 이 피바 안에 이제 데이터셋의 클래스 네임 14가지의 클래스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걸 이제 CLS로 이제 뱉어주는 함수를 짭니다. 그래서 각 포문에서는 이제 14번은 하겠죠. 14가지의 클래스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을 따로따로 보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하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모델 연번째에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이제 PCA와 이제 원클래시피케이션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아규먼트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N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사실 180을 지정했는데 제가 했을 땐 이 성능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성능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코드를 제공했을 때 실수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나중에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좀 성능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 사이즈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좀 있는데 코드를 만약에 하나하나 다 읽어보셨다면 이상한 점을 아마 눈치채기 딱 쉬운 부분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그 코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이 만약에 뭔가 더 발전시키자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거를 이제 금주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일부러 냅뒀습니다. 그러니까 함정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CLF를 이제 제공한 아규먼트 넣어줬고 그 다음에 PCA도 동일하게 넣어줬고요. 여기서는 지금 곧바로 랜덤마이즈를 적용했습니다. 랜덤마이즈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PCA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젠밸류를 이용하는 걸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죠? 그 아이젠밸류를 이용할 때 소트 시키는 것까지 원래 기본 PCA 방법론에 속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이 분포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상의 전체적인 분포에서 얘를 잘 표현하는 애들만 가지고서 압축시킬 때 걔네들만 남기도록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인베딩 베트에서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표현이 잘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마이즈 썼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간 이유가 그 기존 PC에는 정상적인 상황 분포들을 많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이제 압축이 되었다면은 그 모사가 되도록 랜덤마이즈는 이상적인 상황까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랜덤하게 확률적인 형태로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가져와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 약간 좀 재밌는 거보다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영상을 쭉 펴가지고 넣는 거랑 이제 PCA를 이제 여기서 이제 PCA를 이용해서 랜덤마이즈 PCA 이용해서 이제 압축했을 때 성능을 봤을 때 확실히 PCA가 좀 더 성능이 좋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냥 영상을 넣었을 때는 이제 노이즈한 값들이 많이 있겠죠. 의미가 없는 픽셀 값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PCA를 이용해서 이제 유의미한 값들로 이제 180 여기서 같은 경우는 180 이전 컴포넌트가 180으로 압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의미합니다. 이제 화이팅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가져왔을 때 원래 분포도가 한 곳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분포도가 PCA를 뽑아 오면은 다른 분포를 가져요. 그러니까 중심이 약간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한 가운데 0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화이팅닝 기법입니다. 노멀라이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들쑥날쑥 하던 애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균일한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성능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랜덤마이즈 같은 경우가 특히 이게 심해요. 그 흩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화이트닝을 써줘야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도큐멘트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뭐 다른 방법은 동일하죠. 영상 같은 경우는 정교화를 써주고 영상이 정교화를 많이 써주죠. 스탠드 스케일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탠드 스케일을 이용해서 영상을 정교화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A를 통해서 이제 PTN 트랜스폼 시켜주고요. 트레인과 밸리디언 테스트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PCA가 적용된 애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다가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Y 프레딕. 프레딕 값은 이제 마이너스 1과 1. 그러니까 그 원 클래시피케이션 이거 원 클래시피케이션 SVM은 정상적인 상황은 1,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1로 뱉어요. 그거를 이제 바로 해주는 애고 CLS 스코어, 그러니까 스코어 샘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매길 때 저쪽이 매길 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라벨링까지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스코어를 뱉어주는 함수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도 또 동일하게 스코어 샘플을 이용해서 적용해줬습니다. 스코어 샘플을 이용한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밸리에이션 보면은 이거는 ROC 커브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ROC 커브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 기법도 그렇고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도 그렇고 CSO드의 영향을 좀 많이 탑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라벨링을 해주지만 원래는 스코어 값을 뱉어요 모델이. 이 스코어 값에 대해서 어떻게 CSO드를 정해줄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ROC AUC라고 해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어쨌든 그 스코어에 대한 그 CSO에 대한 그걸 값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ROC 커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스레드 컷으로 해가지고 그 포지티브 파지티브에 대한 이제 비율적인 면을 이제 계산을 해서 값을 내주는 게 ROC고요. 또 AUC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면적들을 이 밑에 있는 값들 있죠. 이 면적들을 계산해줘요. 그 값들이 다음 같은 이제 스칼라 형태로 나오겠죠. 면적들이니까 그게 이제 ROC, AU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성능이 0.74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해도 보면은 이제 제출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0.719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랜덤마이즈 사용하면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게 정상의 이제 정상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대부분 분들이 0.7194의 성능을 이제 본 걸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은 영상 사이즈를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PCA 값들 이제 엔컴포넌트 값을 조절하시거나 혹은 뭐
언클래스 SVM의 아구멘트를 조정했을 때 뭐 성능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제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